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한 자리에 포지션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분석 때문에? 타이트한 손절가 때문에? 둘 다 아닙니다. 바로 메인 프레임이란 개념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료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 어떤 시간대를 보고 하시나요? 단타라면 1분, 5분, 15분 봉을 보실 거고, 중장기를 본다면 1시간 봉 이상을 보시겠죠. 그럼 다들 이런 의문을 한 번씩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차트를 볼 때 도대체 어떤 시간대로 봐야 좋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것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을 하시면 될 정도죠. 물론 그만큼 어렵지만 예시를 들어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5분봉 차트에서 이 상승 시그널을 확인하고 한 이쯤에 롱 포지션을 오픈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거래량도 줄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 시그널이라서 들어갔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꽂아버렸습니다. 요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5분봉이 기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5분봉에서 아무리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등장한다 해도 15분봉이나 1시간봉에서 아래로 꼽던 거 마저 꽂아버려야지 하고 아래로 꽂아버린다면 5분봉에서 이 자리는 결국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간이었겠죠. 근데 반대로 이 1시간봉에서 이렇게 거칠게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 때 4시간봉이나 1봉이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 방해받지 않은 그 차트는 이 1시간봉 프레임으로 거칠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인 프레임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제가 딱 3가지로 정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 RSI가 과매도에 들어간 타임프레임이 바로 메인 프레임이다. 이거 예시를 봐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 1시간 다이버에서 아래 RSI 지표를 보면 여기서부터 RSI 30을 넘어 과매도 상태에 계속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 비트코인 차트의 메인 프레임은 이 최소 1시간 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래 타임 프레임으로 여기서부터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갔다간 바로 시드가 녹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 RSI의 과매도를 가지고 메인 프레임을 판단할까요? 그거는 RSI가 상대 강도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RSI는 기존과 달리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이 지표가 30 아래로 빠지거나 70 위로 올라서게 되었다면 상당히 강한 힘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되죠. 즉, 1시간 프레임에서 RSI가 30으로 빠지거나 70 위로 서면 1시간 기준에 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4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과매도 구간 진입이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는 1시간봉이 메인 프레임이다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RSI 체크로 흐름이 기준이 되는 메인 프레임을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타임 프레임에서 다이버가 먹혀 추세 전환이 일어났고 힘차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추세 전환에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배운 다이버전스고, 하나는 피날레, 즉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변동성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보여야 비로소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이뤄진 직후에 캔들 16개에서 20개 정도까지는 해당 프레임을 메인 프레임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여기서 이 흰 네모 박스와 같이 다이버 성립 후 추세 전환이 되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다이버 시작 전인 이 최저점을 넘어서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 흰 박스 구간 동안은 이 1시간봉 캔들이 메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하위 프레임들 1분, 5분, 15분 봉들 이런 프레임들로는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 제가 여기서 잠깐 행보를 할 때 5분이나 15분 봉 하락 다이버전스네 하고 풀쇼 쳤다간 그냥 이 1시간봉 다이버전스에 막혀서 2% 급등 맞고 1% 급등 맞고 그냥 내 계좌가 지옥을 하는 경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꼭 기억하셔서 어디가 다이버 걸렸고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까지 자세하게 체크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시간대의 메인 프레임을 확신 있게 잡았을 경우 내가 판단한 그림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요 2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이 거래량으로 메인 프레임을 확인한다. 제가 이게 지난 영상에서 거래량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거래량은 상대적이다. 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상대적이어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다이버들을 보면 다이버가 연장되고 62%라는 다소 낮은 반전 확률을 가진 상태인데도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 8, 9%에 달하는 상승이 나왔고, 그 위는 2%가량 조정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2개의 다이버를 보면 최대치로 등장
등장했음에 불구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보입니다. 이 차이는 하나입니다. 거래량 차이, 바로 상대적인 거래량 차이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왼쪽에 잘 먹힌 다이버의 거래량과 우측에 잘 안 먹힌 거래량의 차이 보면 어린 자바도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여기는 앞뒤로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상태죠. 그렇다는 것은 잘 먹힌 곳은 1시간 봉에 맞게 나온 거래량이다 라고 봐야 되고, 이렇게 잘 안 먹힌 곳은 상위 프레임 1시간보다 높은 4시간부터 1봉, 그 프레임들이 메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부분만 체크한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볼륨 지표 꼭 켜서 확인하시면 되고, 앞서 설명한 RSI와 추세 전환 진행 체크까지 확인한다면 이 메인 프레임은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럼 이로써 차트료식 다이버전스 매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량과 메인 프레임을 모두 배웠습니다. 물론 기본 개념만 배운 거라 아직 침팬지지만 많은 차트를 보며 매매를 해보시고 경험을 계속 쌓다 보면 더 진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버와 거래량 그리고 메인 프레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각 수렴에 대해 다뤄볼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